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차원용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1분만 쉬고 이 강으로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좀 더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빨리 이 강 찍으러 들어가라. 학생이랑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다시 이 촬영장에 집어넣었는데요. 네, 한 10분 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성취 기준은 1-2입니다. 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여기서 두 번째까지 할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 여기까지 아마 이 경할못 2강에서 여러분들이랑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거는 1학년 통사 때 다 했던 거예요. 사실 복습하는 느낌으로다가 조금 스무스하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했었죠. 제가 작년에 제 동생 병규를 팔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규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6,000원을 쓰거나 어머니 심부름을 해서 시간당 3,000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당 7,000원을 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세 개인 거예요, 세 개. 그죠? 영화를 보거나 심부름하거나 아르바이트 하거나. 근데 얘가 고민 끝에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병규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6,000원 쓴다는 게 참 비현실적이긴 한데요. 요즘 막 15,000원 이러죠. 예, 하여튼 옛날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나 때는 그 한 매당 6천 하고 그랬어요. 예. 요새는 15,000원 이러죠. 예. 제가 여러분 때는 6,000원에 영화 보고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지금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화를 보거나 어머니 심부름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당 7,000원을 벌거나 했을 때 영화를 보기로 했다라고 했죠. 이때 영화를 보는 선택을 했으니까 영화를 보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비용이 영화 상영 비용으로 들게 되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시적 비용을 자꾸 기회비용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암묵적 비용인데요.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암묵적 비용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알바를 해서 시간당 7,000원 받는 거 포기했고, 어머니 심부름해서 시간당 3,000원 받는 거 포기했죠. 근데 암묵적 비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개의 어떤 대안 선택지가 있었을 때는 암묵적 비용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그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골라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르바이트 2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을 2시간 해서 받는 6,000원보다도 아르바이트 2시간을 해서 벌 수 있었던 14,000원이 더 큰 선택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묵적 비용인 14,000원만 암묵적 비용으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6,000원 더하기 암묵적 비용 14,000원 해서 20,000원이 이 사례에서는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도 했었죠. 합리적 선택이란 편익을 최대로 하고 기회비용을 최소로 하는 선택이다. 편익 빼기 기회비용의 값이 최대치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편익이라는 거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만족감들을 모두 통칭합니다. 사실 그래서 편익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솔직히 이건 업계 비밀인데 편익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뭐 당신이 맥도날드 투움바 파스타 아웃백 투움바 파스타를 먹으면서 들었던 편익은 35,70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그래서 편익이라는 걸 수치화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회비용은 그래도 좀 낼 수가 있죠.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금전 그 통화 그죠? 화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수치화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 기회비용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포기해야 되는 대안 중 최대의 가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하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장부에 기록되는 아니면은 뭐 좀 더 여러분 일상생활이랑 연계지어 말하자면은 여러분 체크카드에서 나가는 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실제로 나가는 돈.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부에 명목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지불을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선택을 하지 않은 선택지의 가치, 대가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하지 않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그죠? 가장 가치가 높은 값어치가 높은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트를 넣는 뭐 그런 활동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나 한번 봤었는데 자 보시면 팝콘 한 봉지 소비 가격 7,000원. 자 팝콘 한 봉지 소비 가격 여러분 영수증에 찍혀 안 찍혀? 아닌 거지. 그러면 명시적 비용인 거지. 자 본인 소유의 건물에 카페를 창업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못 받는 월세. 무슨 말이에요? 자 본인 소유 건물에 카페를 창업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페 창업 안 했으면 얘가 여기다가 세를 줬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네가 창업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네가 월 100만 원씩 못 받잖아. 암묵적 비용인 거죠. 그죠? 카페를 창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그 편익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중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트. 그죠? 네. 매달 결제될 유튜브 스트리밍 금액. 뭐뭐 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네. 스트리밍 금액은 계속 이렇게 통장에 찍히고 있죠. 그죠? 네. 마이너스로. 아닌 거죠. 또 마찬가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 100만 원. 이거는 암묵적 비용도 아니고 명시적 비용도 아니죠. 이거 정확하게 해야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 100만 원이 뭐 다른 사람 배불러 줍니까? 결국은 해지되면 여러분 돈이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애초에 비용도 아닙니다.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알바 시급. 그죠? 방금 전에 했잖아. 우리 병규 했잖아. 병규 팔아서 했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색깔로 할까? 네. 그죠? 이것도 맞죠. 그죠? 암묵적 비용. 뭐 이런 것도 이제 암묵적 비용이 될 수 있죠. 비슷한 사례로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카페를 창업하는데 이제 지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다. 내가 그죠? 사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한다. 직접 커피 내림. 이런 것도 암묵적 비용이 될 수가 있죠. 암묵적 비용이 될 수가 있어 충분히. 왜? 내가 직접 여기서 커피 내리는 시간에 다른 데서 일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시간을 그 다른 데서 가서 일할 수 있어서 벌 수 있었을 돈을 포기하고 내가 직접 여기 와서 지금 핸드 드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지 그거는.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서 근로를 했더라면 벌 수 있었을 돈 뭐 월 500만 원. 뭐 이러면은 월 500만 원이 카페 창업에 대한 암묵적 비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이거. 대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지 않았을 이자.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뭐 했었을. 좀 그죠? 맞는 것 같죠? 자,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자, 결국은 이 이자를 냈단 말이야, 안 냈단 말이야?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대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지 않았을 이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봐. 대출했으니까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자는 내 통장에 찍혀서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대출 안 해보셨겠지만 하여튼 이자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예,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선택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들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한번 보실 분들은 잠시 영상 멈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배웠죠. 매몰 비용, 이미 사용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매몰 비용은 선택의 변수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거는 제가 아마 콘서트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를 얼마 내고 갔는데 너무 퀄리티가 똥퀄이어가지고 이거 집에 가야 되나 그냥 그래도 돈 아까워서 봐야 되나 했을 때 대다수 친구들은 그죠? 돈 아까워서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집에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콘서트 비용은 냈고 회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면 그냥 지금을 생각하라 이거야. 그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자꾸 냈던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느니 그냥 집에서 그냥 교촌시켜 먹고 발 닦고 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교촌 얘기가 배고프네요. 하여튼 뭐 이런 거죠. 뷔페에 가가지고 3만 원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값이 아까워서 억지로 배를 켜가지고 결국은 배탈 났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 네. 매몰 비용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 의해서 봤을 때는 좀 미련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잘 이해하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네, 잘 푸셨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기억 니은을 선택하면 리을은 매몰 비용이다. 맞는 말인가요? 자, 일단은 분석부터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5천만 원이 연봉을 받고 지금이야 지금 그죠?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 했는데 일단 두 개의 선택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죠? 두 개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어. 선택지 1번 식당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때려치우고 그냥 백종원 형님 저 새마을 식당 말고 뭐 헛마을 식당 개업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개업하면은 내가 봤을 때 2억 원 땡길 수 있고 그 중에서 1억 4천 정도를 내가 식당 운영 비용으로 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리을은 매몰 비용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매몰 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편익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편익을 수치화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죠? 매출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익이니까 편익 중 하나죠. 네, 좋습니다. 매몰 비용이 아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자 디귿이 뭐예요? 식당 개업하는 걸 선택하면 기억 5천만 원의 연봉은 암묵적 비용이다. 맞죠? 그렇죠. 지가 식당 개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옵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식당을 그만둬야 된다는 옵션이 나와 있으니까 개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할 다른 대안의 가치 5천만 원의 연봉 맞죠? 디귿 개업을 선택하면 미음은 기회비용이다. 1억 4천만 원이 운영비용으로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죠? 기회비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적 비용도 기회비용이다. 여기서 명시적 비용 1억 4천 암묵적 비용 5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니은보다 디귿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자택일이야. 지금 보면은 양자택일인데 그냥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제가 왜 양자택일이라는 말을 왜 드리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면은 하나만 이 편익과 비용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3개, 4개의 선택 옵션이 있으면은 각자 편익과 비용을 빼가지고 편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제일 많이 남는 거 보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만 계산을 하면 돼. 무슨 말이냐? 자,
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편익이 2억 원이 되었죠. 편익이 2억 원이 되었고 명시적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 들었고 암묵적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편익 2억에서 명시적 비용 1억 4천, 암묵적 비용 5천을 빼버리면은 1천만 원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1천만 원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게 플러스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을 안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천이 될 거예요. 결국은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익과 비용 자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 연봉 받고 있는 거면은 이 상황에서 5천만 원 연봉 받고 식당에서 계속 일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이야. 근데 개업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계산을 해보면 1천만 원이 그 잉여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 뭐 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기타 궁금한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했었죠. 나의 인생에서 겪어본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면은 임용고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제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허비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들을 견뎌내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저는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